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이렇게 세 사람이 윤통을 면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속보로 그리고 드디어 헌재에서 오늘 선고하기로 했었는데 재판관을 임명할지 안 할지 연기를 했더라고요. 일주일,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보성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썸네일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5년 2월 3일 방송 한통영 속보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서울구치소 찾아 면회. 윤통의 메시지는 뭐였느냐? 당이 하나 돼 20, 30대 등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헌재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일주일 연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10일 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2, 30분 동안 속보성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왕 방송 켰으니까 또 하루에 한 번 리마인드.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국힘 단계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제도 제가 방송을 몇 번 했었죠. 한동훈 대표의 베스트 초이스는 신당 창당이다. 이 말씀을 어제 영시 한통령에서도 했습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된 변화, 다시 한번 한동훈 천막당 우리 함께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데 친당상당 일단은 커뮤니티 가셔갖고 한동훈 신당 포스터를 찾으시고 맨 윗줄에 파랗게 활성화된 그걸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밑에 한통령 로고가 있고 그 밑에 더보기란의 첫째 줄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 클릭하시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사항에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서명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그 속보로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왜 그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성동 기자회견을 했을 때 뭐 기자회견 내용은 그 뭐 면회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고요. 뭐 이재명에 관한 뭐 내용 또 헌재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거였습니다. 아까 마은혁 그 임명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죠.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거 끝나고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해라 그랬더니 질문 내용의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 월요일 날 그 면회 가신다면서요. 내용이 어떻게 된 그게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밝힐 때 이건 절대 뭐 지도부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 차원에서 친구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영세 인간적 도리한 것이다. 그다음에 권성동 인간적으로 도리 다 하는 것이 옳다. 나경원만 이제 전국에 대한 얘기 있어요. 전국 상황 논의 필요해. 접경 동행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냥 정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안부 묻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다. 이거를 갖다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차원이 될 수 있나요? 뭐 건강하세요, 식사 잘하세요. 이거 뭐 한 1분이면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0분 동안 지금 뭐 오늘도 30분이 넘게 좀 넘게 그렇게 면회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 긴 시간을 갖다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정치인들끼리 모이면 결국 뭐 정치 얘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극구 얘기를 했고 그런데 오늘 좀 희한한 게 뭐냐면 어제 그 권성동 그 의원이 밝힌 건 뭐 기자들의 질문에 밝힌 건 뭐냐? 아니 그 권영사하고 같이 가면 지도부가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은 내용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권성동이 면회를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그런데 마침 기자한테 연락이 왔고 그래서 권성동이 물어보길래 기자한테 나는 면회 신청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자가 뭐 헐렸는지 어쨌느니 어떻게 그 권영세 당대표가 알고 연락이 와서 같이 갑시다. 이왕 갈 거 같이 갑시다. 그래서 그냥 오케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뭐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권성동 얘기는 저는 나경원 의원이 어떤 절차로 그렇게 면회를 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선을 걷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는 뭐냐? 오늘 그 면회가 끝나자마자 뭐 기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밖에서. 왜 11시에 한다는 게 이미 공표가 됐기 때문에 오전 11시에 면회한다는 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권성동하고 권영세의 인터뷰 내용은 없어요. 누가 인터뷰를 했느냐? 나경원만 인터뷰를 했어. 그러면 뭐예요? 나경원이 대표 인터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죠 도대체? 권성동은 나경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선을 걷는데 또 나경원이 그냥 대표로 인터뷰를 했다. 정말 정치인들의 행동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속보로 나온 얘기들은 뭐냐? 이제 그 신문을 갖다가 제가 그 서치를 해봤더니 속보 윤 대통령 계엄 통해 국정마비 행태 국민에게 알리게 된 것인 다행이다. 뭐 자기는 지금 구치소에 있지만 그래도 국민에게 이런 걸 갖다가 알리게 민주당의 폭행 그걸 알리게 된 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서울구치소자 당이 하나 돼
20대, 30대, 2030 세대들의 등 국민께 희망, 이게 딱 찍었어요. 2030. 그러니까 지금 그 윤 대통령도 아는 거죠. 그 2030이 자기를 갖다가 지지하고 있고, 이번에 뭐 서부지법 그 사건에도 뭐 2030이 50% 이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갖다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딱 찍어갖고 2030에게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하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당이 하나가 돼갖고 2030을 적극적으로 좀 서포트를 좀 해줘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딱 한 줄 그 권영세에 대해서, 권성동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예. 근데 권영세에 대해서는 딱 한 줄 나왔더라고요. 여 권영세, 윤 대통령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지금 나온 메시지들은 뭐냐, 나경원 의원이 그 앞에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제 진치고 있던 그 의원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기사로 나온 게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힘 지도부를 만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의 일당 독재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조치를 했다. 예, 이렇게 지금 전했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권영세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권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것이 밝혔다고 나 의원이 전했다. 그러니까 이 나경원이 지금 나온 얘기는 다 나경원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을 통해 국민이 그동안 일당이 마음대로 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알게 된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윤 대통령은 또 당 하나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줄 수 있는 당을 만들어 달라 당부했다. 나 의원은 여러 국제 정세, 세계 정세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구정을 많이 했다고 윤 대통령과 대화 내용을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 권 원내대표 등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국회 상황,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의 편향적인 부분,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적 행태에 대해 우려도 함께 얘기 나눴다고 나 의원은 전했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뭐 권영세 의원과 권성동 그 원내대표 그 기자 인터뷰를 보면 계속 물어봐요, 기자들이. 예, 그런데 그냥 이 정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뭐 내가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 하고 그냥 답변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상의 답변은 나경원 의원이 거절했습니다. 뭐 나경원 의원이 그냥 적절하게 인터뷰를 잘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민감한 상황 없이 적절하게 인터뷰를 하고 자를 건 좀 자르고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자체는. 자, 이게 이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뭐 있고 카메라맨들 쭉 있는 데에서 짧은 인터뷰예요. 뭐 인터뷰 내용이 글쎄 한 4분? 예, 굉장히 짧은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뭐야 썸네일로다가 뭐 구치소된 나경원 윤 대통령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다녀 뭐 권영세 권성동 윤 대통령이 나라 걱정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한 얘기가 그렇게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권성동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일단은 뭐죠? 뭐 개인 차원에서 간다, 뭐 안부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김신혜물님, 예, 안녕하세요. 운전 중시죠? 그냥 귀로만 들으세요. 예, 운전 중, 예, 운전 조심하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낮에 급하게 속보라는 게 원래 그때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많은 분이 시청 안 하시더라도 이제 나중에 재방송 보시면 되시겠죠. 예, 반갑습니다. 김신혜물님.
자, 그래서 그, 이 권성동의 그 힘이라는 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권성동이 오늘 면회 간 거는 굉장히 다분히 좀 의도적이다. 그 헌재를 압박함과 동시에 또 국민들한테 보내는 어떤 그 메시지, 예. 그런 것들이 정말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어떤 그 스케줄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헌재가 오늘 발표를 하기로 했잖아요. 어제 그 일요일 날 뜬금없이 왜 일요일 날 인터뷰를 하냐. 그 주 내용은 뭐냐면 헌법재판소 얘기였거든요. 그 마은혁을 갖다가 하면 안 된다. 그걸 갖다가 설사 헌재에서 그게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와서 지명해라. 이렇게 나오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그거를 지명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무슨 뭐 이재명의 얘기도 하고 무슨 뭐 예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핵심은 그 헌재 얘기였거든요. 마은혁에 관한 얘기였는데 정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권성동의 그 압박에 의해서 헌재가 쫄은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피스톨방님, 예, 한통영 방송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방송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피스톨방님. 오늘 이제 일하는 날이죠. 긴 설 연휴가 끝나고 일하는 날에서 바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갖고 헌재가 이걸 갖다가 연기를 했다. 자, 속보로 뜬 게 뭡니까? 그리고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선고 연기 결정했다. 언제로 결정했느냐? 10일. 그러니까 일주일 미룬 거죠. 오늘 3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로 미룬 겁니다. 자, 내용은 뭐냐?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헌재 인용 결정에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을 강조했다. 이게 참 묘한 어떤 스탠스가 있어요. 자, 한편으로는 연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연기를 했는데 지금 헌재는 이걸 갖다가 좀 밀어붙이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연기한다고 했을 때는 그 기자회견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모였는데 과연 이걸 갖다가 위헌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닐지 그걸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 그 기자들 앞에서 그 답은 안 주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발표 안 하고 일주일 연기하겠습니다. 다음 주 10일 날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당연히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위헌 판결 났는데 그럼 임명 안 하면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그냥 뭐 판결이 나서도 그게 뭡니까? 강제 조항이 아니라잖아요. 헌재에서 얘기하는 게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게 판결을 했어도 그냥 뭐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헌재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 대변인이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심판 인용 안 따르면 그게 위헌이고 위법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거를 갖다가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즉시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인 거예요. 현재는. 그럼 뭡니까? 다음 주에는 그 인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과연 그 헌재에 이런 것 밀어붙이기 그럼 헌재가 이렇게 밀어붙일 때는 누굴 믿고 하는 겁니까? 물론 뭐 이재명을 믿고 하는 거겠죠. 무슨 뭐 자기를 백업해 줄 수 있는 편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은 겁이 많습니다. 특히 판사들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여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일주일을 미뤘다는 건 뭐예요? 그 권성동의 그 치밀한 계획이죠. 예. 계속 연일 까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그 헌재는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은혁, 미명 심판 선고 연기했는데 한편으로 오늘 그 윤 측에서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또 누가 받았느냐? 시민단체에서요. 시민단체에서 이 3사람을 갖다가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예. 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는 그러면, 이거 제가 모기 잠겨갖고. 저도 일이 많다 보니까 피곤해. 그러다 보니까 모기 잠겨. 그러면 그 시민단체는 누굴 믿고 한 겁니까? 권성동 믿고 한 거겠죠. 예. 자, 지금 이런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헌법재판소, 그 이재명과 민주당을 믿고 헌법재판소가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임명해라. 이걸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 아니면 권성동이 이끄는 그런 국힘, 그리고 지금 강력하게 똘똘 뭉쳐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힘이. 그 강력하게 똘똘 뭉쳐 있는 국힘, 거기에 굴복을 할 건지. 그런데 저는 이게 결국 권성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왜 지난 주말에 그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전한길과 한동훈의 팀빌딩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 방송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추산해서도 16,000명. 이게 16,000명이면은 민주당식으로 따지면은 50만 명 모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부산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 시작해갖고 점점 서울로 올라온답니다. 예, 그런 플랜이래요. 그러면 이제 맨 남쪽에서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대구, 뭐 그 다음에는 뭐 대전,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온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겠다. 정말 저는 그 전향길 씨가 물론 뭐 애국심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그렇게 용기를 갖게 된, 예, 왜 전향길 씨가 이렇게 현장에 나왔고 외치고 용기를 어떻게 갖게 됐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역시 또 권성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이 강력하게 그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권성동의 힘을 느낀 게 뭐냐면 오늘 경찰에서 드디어 정강훈 씨를 갖다가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법에 대해서는 99명을 검거했고 무려 63명을 구속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많은 수가 2030 세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속보로 썼습니다. 경찰이 정광훈을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했다. 결국 경찰도 그동안 수없이 이 얘기를 갖다가 해오지 않았습니까? 정강훈을 수사해야 된다. 정강훈을 뭐 어떻게 구속해야 된다. 뭐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해왔는데 계속 눈치를 보고 있다가 오늘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했다는 건 뭐죠? 역시 저는 경찰도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왜?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런데 그 대세와 분위기, 그리고 전한길 씨의 어떤 그런 커밍아웃, 거기에는 저는 그 권성동의 그 엄청난 계략과 전략과 그 다음에 파워가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정선희님, 예, 반갑습니다. 오직 한동훈 대표님 뿐입니다. 최고입니다. 예, 우리는 뭐 죽으나산 항공원.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속보를 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경찰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권성동이 예, 권성동이 경찰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다음에 전한길 씨한테 영향력을 미쳐서 그 60억을 갖다가 포기하고 결국은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드는 그리고 헌재가 쫄아서 일단은 쫄은 거죠. 오늘 발표를 못했다는 건 일단 쫄은 거예요. 헌재를 쫄리게 만들어 갖고 헌재의 판결을 일주일 연기시키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 권성동의 힘과 영향력과 조직력. 과연 한동훈 대표가 그 권성동을 맞상대해 갖고 과연 이 국면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 한동훈이 국힘으로 돌아갔을 때 그런 똘똘똘 뭉쳐 있는 권성동의 벽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어렵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대선이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 다들 지금 뭐 3월 달에 뭐 그 뭐야 헌재 인용이 나올 거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몇 개월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권성동의 그 어마무시한 그걸 깨며 또 국힘에 들어가서 권성동과 대적해 갖고 과연 그거를 갖다가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그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해 봤잖아요. 5개월을 해 봤잖아요. 왜냐하면 7월 23일 날 당대표가 돼 갖고 그래 갖고 뭡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 동안 해 보지 않았습니까? 12월 16일 날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5개월을 했는데도 그 안 되는 그런 친윤 세력과 권성동의 세력들 어떻게 지금 뭐 빠르면 4, 5, 6, 늦어도 6월 달 안에는 대선이 치러질 거다.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남은 한 4개월 동안에 어떻게 지금 다 한동훈 대표가 커밍아웃 게 2월 말 3월 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 4, 5, 6 그 5개월 동안도 안 됐는데 어떻게 4개월 동안 그 5개월은 뭡니까? 그나마 그래도 허술했어요. 예. 그렇게 똘똘 뭉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친윤 세력들은 그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전후로 해 갖고 완전히 지금 똘똘 뭉쳐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나경원이 얘기한 메시지 보세요. 그게 개인적인 메시지입니까? 다 정치적 메시지 아닙니까? 뭐 2030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라, 뭐를 해라. 자, 그 뭐 무슨 국제 정세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면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윤통의 그 옥중 정치의 어떤 그 일환이고 거기에 누가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느냐? 지금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권성동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권영세 바지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나경원 그냥 쫓아간 사람이고. 그래서 한동훈은 지금 권성동을 이길 수가 아직 그런 힘이 없다. 한동훈한테는. 예. 그리고 시간도 없다. 국힘 안에서 지지구 복구할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권성동이 한동훈을 적극적으로 무슨 밀어줄 거냐? 네버 네버 해픈. 예. 절대 그런 일 없. 권성동은 한동훈을 죽이면 죽였지 한동훈을 무슨 뭐 위에서 뭐를 해주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서희님, 정강훈 사입이 구속되길 바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친윤들 사퇴해야 됩니다. 국민은 생각 1도 하지 않는 인간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속보성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지금 그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따가 잠시 후에 저녁 7시 반에 이렇더라 방송, 또 저녁 8시 반에 한통영 방송으로 다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톨박님, 권성동, 권영세 세력이 국힘을 완전 장악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위망에 갇힌 거고 한동훈은 홀로 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홀로 서기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Kuya, yung papaano kaya yung sobrang